자, 제56회 신용분석사 출제 경향분석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회계사 이창희라고 하고요. 자, 저희 와우패스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고 실제 계속 출제에 나오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죠.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응시를 하고 계속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하고 있고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와우패스 믿고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미리 하고요.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은 자격시험 안내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은요. 신용분석사 시험.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는 거냐? 기업에 대한 회계 및 비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신용 분석 상황을 판단하고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등 기업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 전문 자격증이다. 그래서 이 신용분석사 시험을 많이 응시를 하고 있고 실제 응시 인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거의 10,000명 육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응시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응시를 많이 하시느냐? 보시면은 은행 관련된 다양한 직무와 직종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취업 준비생들, 그러니까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응시를 하고 계시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응시를 해야지 자격 조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승진에 가점이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취업 준비생들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가점이 알게 모르게 있을 겁니다. 실제 많이 선호가 되는 자격증이고 그래서 승진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금융권의 실제 우대 자격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험들을 보고 계신다. 자, 그럼 합격 기준을 잠깐 보시면은요. 뒤에서 바로 나올 거지만 시험 과목별로 기본적으로 40점 미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꽈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꽈락. 기본적으로 40점 이상은 다 돼야 되고 그리고 1부 평균, 2부 평균이 각각 60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합격 기준 다 만족해야지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시험 과목 한번 알아볼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고 1부 내역들을 보시면은 과목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요 1부 시험을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1부에 1과목, 2과목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1교시에 쭉 보는 거고 그때 시간은 한 120분 정도. 그리고 과목 1, 2가 있는데 회계학 1부, 2부 그리고 1부 내역들, 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역들이죠.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2과목의 회계학 2 해가지고 기업 결합회계와 특수회계 부분들. 요거를 같이 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부의 과목 중에서 1과목, 2과목이 또 있는데 2부의 1과목, 요게 이제 2교시죠. 2교시. 90분이고요. 1과목 내역은 뭐냐? 신용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 재무 분석, 그러니까 비율 분석 같은 게 주죠. 그리고 현금 흐름 분석, 그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 요거 보신 다음에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시죠. 맛있게 하시고 2과목, 2부 2과목 종합 신용 평가, 종합 사례죠. 그래서 사례 90분에 걸쳐 가지고 쭉 진행을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도 좀 길고요.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고 요즘에 뭐 통계가 딱 나오진 않지만 합격률이요 한 19년도 정도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25%에서 30%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만만한 시험은 아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뭐 저희 쪽에서 계속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와우패스 믿고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그래서 한번 같이 열심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실제 이번에 갔다 와 봤는데요. 일단 1부 내역 먼저 설명 좀 들어보면은 1부 회계학 1부 기업회계 기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점수도 100점 상당히 비중이 높고요. 29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걸 저희가 쭉 시험을 계속 응시하고 있어요. 응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봤더니 이게 그 난이도라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은 요 회계학 1부의 기업회계 기준 쪽이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였었어요. 최근에 경향을 좀 보면은
이쪽에 대한 그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자체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회계 기준 쪽이 이제 가장 기본이죠. 다 뒤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서 이제 점수를 좀 많이 따주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격하는 그 이제 쭉 내역들 통계도 보실 거고, 그 기관 쪽에서 쭉 보실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원래는 점수를 좀 땄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쪽에 점점 음식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요 점수 추이 같은 것들 볼 거잖아요. 다 볼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볼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쪽을 좀 난이도를 좀 높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최근에 실제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번 시험 딱 보고 느꼈던 게, 되게 평이한데? 이 정도면은, 고득점? 그래서 제가 요번에 딱 느꼈었던 게 딱 보고 나서 첫 번째 장에 세 문제가 있었는데 딱 보고, 이거 뭐야? 뭐야? 틱, 틱, 틱 이러면 되는 거였거든요? 넘겨보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이쪽에 요번에는 좀, 제 느낌이지만, 물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쭉 봐왔거든요. 제가 쭉 봐왔는데, 쉬웠다. 쉬웠다.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요번에는 쉬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점수를 좀 많이 얻어가는 쪽이 아니었나. 요번 시험 한정입니다. 이게 또 제가 이번에 쉬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할만한데요? 이렇게 했는데 다음번에 갑자기 난이도가 또 올라갈 수 있기도 해요. 이제 그게 문제 시험 운이기는 한데, 이번에서는 조금 평이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운입니다. 이번에 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업회계 기준 쪽, 요번에는 평이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점수가 항상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난이도가 분명히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갑자기 어렵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대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봐봤더니요. 일단 이론적으로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요소들을 물어봤었어요. 이런 거 그냥 맞춰주셔야죠. 그냥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건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개념 체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이니, 신뢰성이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물어본 문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늘 출제가 돼요. 늘 출제가 되고, 그런 개념 체계 요소를 이번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에 대한 부분으로 회사 상황별로 적용되는 회계 기준. 요것도 늘 출제돼요. 늘 한 문제 거의 출제가 됐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됐었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IFRS, 즉 회사의 상황들을 주죠. 이 회사가 상장사네, 비상장사네, 그리고 회계감사를 받네, 안 받네, 이런 내용들을 주고 그 상황별로 적용되는 회계 기준으로 옳은 것은 혹은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요것도 거의 한 문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거의 한 문제, 이런 거 한 2-3문제 정도 늘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또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의 측정 원칙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이번에는 순실과 가능 가치. 이거를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뭔지 또 기본 내역들을 다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매출채권 양도에 대한 부분들, 요것도 요즘 계속 나와요. 요것도 이제 매출채권 이제 파트에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지만 거의 요즘 나오지 않나. 거의 매출채권 양도 혹은 담보 차익, 그 내역들을 구분하는 것들가 매출채권 양도의 요건들,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마찬가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는 또 나왔던 것들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자본에 대한 자본 조정의 구성 항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금융 자산의 종류 같은 것들을 또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현금성 자산이 뭔지, 금융 상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구분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자본 항목에서 요 문제가 조금은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자본에서 자본이 불변하는 항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저희가 쭉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었죠.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고 그거를 얼마에 팔고 또 얼마에 팔고 하나는 아마 취득가액보다 조금 더 비싸게 하나는 조금 더 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각 그런 거 일어났었던 항목들이 쭉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본이 어떻게 되는지 자본이 얼마나 플러스 되는지 뭐 마이너스 되는지 불변인지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거 뭐 이론으로 보셔도 되고요. 계산으로 보셔도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자본이 불변하는 항목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채무 조정 이쪽도 항상 출제가 되고 있죠. 항상 출제가 되고 있고 채권 채무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주어지고 틀린 것들 찾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런 기본 이론 내역들. 그리고 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특이했던 게 이 사채에 대한 부분들. 그냥 사채가 요즘에는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사채에다가 이제 약간 뭔가 옵션을 넣어준 요번에 이제 전환 사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이 전환 사채 전환했었을 때 회계 처리에 대한 내역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은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전환 사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환 사채 그냥 이게 뭐냐? 아니면 뭐 신주인수 건물 사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환됐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요번에는 전환이 될 때 상환 할증금 같은 게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전환권 대가 같은 게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조금 물어보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전환사채를 전환할 때 회계 처리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그걸 계산하는 문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나오면은 그쪽은 좀 난이도가 많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도 이론을 맨 처음엔 단순한 이론들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상환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계산 문제까지 가지 않을까. 계산 문제까지 가면은 이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고 그 전에 그렇게 가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된다.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된다.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이론적으로 좀 나오는 문제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발생주의 회계 처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맞춰주셔야 되고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계산 쪽도 보시면은 뭐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소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이게 아까 제가 요거 자본이 불변한 항목 그러니까 제가 이론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계산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소각됐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혹은 처분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자기 주식을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약간 특이했는데 그 유형자산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이 있었어요. 요즘 요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형자산에 대한 뭐 감가상각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조금은 잘 이제 안 나오는 것 같고 물론 그게 기본이 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있어요. 요게 존재하는 경우에 감가상각을 할 때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금액을 또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또 나오다가 요번에는 회계 처리에 대한 것까지 그러니까 그 정부 보조금이 있고요. 이게 일반 제조업이었어요. 기계장치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있는데 정부 보조금이 있고 그러면 이 정부 보조금은 결국 감가상각비에서 차감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즉 제조 원가인지 판관비인지 이런 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가상각비는 뭐 제조 원가 그리고 정부 보조금은 또 판관비에서 차감 뭐 이런 식으로 판관비에서 이익이라고 했나? 뭐 그렇게 좀 이게 틀린 예제인데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나오고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쪽으로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 그 내역을 다 알고 계시면은 뭐 접근을 할 수 있었었는데 조금은 당황할 수도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회계 일부에서 조금은 헷갈리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판단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뭐 충분히 사실 대비할 수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한번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로 인식 가능한 금액들과 상황들을 쭉 주고 아마 상업적 생산까지도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얼마 해가지고 개발비 인식해야 되는 금액 얼마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었던 게 이런 거는 좀 쉬웠죠. 쉬웠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요번에 좀 쉽지 않았나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이런 주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요것도 많이 나왔었죠. 저희 교재도 많이 실려 있고 만기 보유증권 이자 수익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좀 평이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나오는 부분들 유가증권, 거기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 단기 손익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연도가 X1년도, X2년도 있고 이때 금액 얼마였고 얼마 됐었고 혹은 그때 뭐 처분하든지 그래서 그때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뭐 맨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거가 조금 좀 특이했는데 매도가능 증권에서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 변경 가능하죠? 채무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변경하게 되는데 그때 그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 변경했었을 때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생소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문제 몇 개 그렇게 조금 있었었고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좀 전반적으로 평이했었던 그런 부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 상각 발생됐었을 때 그때 상각비, 매출액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채권 채무 조정에 대해서 출처 전환했었을 때 단기 손익 같은 것들. 그리고 영업이익 계산하는 문제.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항목들 쭉 줬어요. 뭐 매출액 뭐 얼마 뭐 쭉 해가지고 영업이익 얼마인지. 이건 너무 단순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었죠.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1부 쭉 한번 보시고 회계학 1, 그 다음에 회계학 2, 결합회계죠. 기업 결합회계. 그러니까 연결, 합병, 지분법. 이쪽 부분을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고 실제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뭐 또 정형화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충분히 이쪽도 괜찮은 정도로 나오지 않았나가 뭐 난이도가 이번에는 좀 괜찮았었어요. 네, 괜찮았었던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결합회계 부분들 뭐 연결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 이론적인 부분으로 나왔었고 뭐 맨날 나오는 것들 해외 연결 자회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조인트 벤처 요거 연결 대상 구분하는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거 맨날 나오니까 요거 뭐 저희 교재도 다 실려 있고요. 그런 부분들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때 그때 연결 회사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종속회사죠. 종속회사 재무제표에 그 내역들을 다르게 처리했어. 아니면은 시간이 결산일이 달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었을 때 제작성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예외사항 같은 것들. 뭐 중소기업 회계 처리를 적용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그 연결해서 뭐 종속회사가 IFRS 쓰고 있어. 그런 경우에 제작성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그런 것들 나왔었죠. 그런 다음에 뭐 연결 기본 이론 문제, 뭐 비지배 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있었었고, 그다음에 연결 계산 문제, 이제 계산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은 이론도 조금 물어보지만 계산 쪽이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고 연결 계산할 때 지배력 획득 시의 연결 실체에 대한 자산 혹은 뭐 영업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1년 후 연결한 다음에 취득 후 1년 후에 그때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때 또 조금 특이했던 게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내부 거래가 있었을 때 원래 이쪽이 어렵습니다. 원래 연결 쪽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부 거래까지 존재하는 경우. 이게 가장 어려운데 요번에는 이거 하나 더 꿨어요. 하나 더 꿨는데 X1년도가 있고 X2년도가 있었고 X1년도에 내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실현된 부분이 있었어요. X2년도 갔는데 그대로 미실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X2년도에 대한 거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X1년도에 내부 거래 있었고 실현이 안 되는데 X2년도에까지도 계속 실현이 안 된 상태에 2년도에 대한 손익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조금 어려웠죠. 조금 어려웠었고 요게 조금 제일 이쪽에서는 어렵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합병에 대해서 영업권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쭉 대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수회계 부분인데, 이 특수회계 쪽, 이게 말이 특수회계지요? 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개념체계에 대한 부분들, 리스, 웨어 환산, 법인세 회계, 건설계약 쭉 나오는데, 이 개념체계에 대한 부분이 보통은 회계학 1부에서도 나오고 2부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통 3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4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학 1부에서도 똑같은 내용인데 1부에서도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쭉 가다 보면 뒤에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나오면 4문제 내지 5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쪽이 이번에는 회계학 1부에서는 안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 안 나왔었습니다. 안 나오고 회계학 2부에서 개념체계를 물어보는 문제 2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비중이 줄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실은 한쪽에만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각각 구분돼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만 나왔다. 그러니까 비중이 좀 줄었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리스 4문제, 웨어 환산 3문제, 법인세, 건설계약 3문제씩 뭐 비슷하게 나왔었고, 리스 쪽 뭐 이제 운용 리스와 근용 리스 구분하는 문제 항상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 리스에 관련된 용어, 그리고 최소 리스료 같은 것들, 그리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의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뭐 늘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평이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외화 환산 쪽에 대해서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 자산 요거 좀 구분하는 거와 비화폐성 자산의 재평가, 이게 아마 요번에 토지가 나왔었어요. 토지를 취득을 했었고 그때 대금을 지급 안 했어. 그러니까 미지급금도 같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환산을 또 하는데 원래는 비화폐성 자산이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환산을 안 해야 되지만 요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취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예외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쪽 강의를 할 때 예외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것도 계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요게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평이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평이해도 그래도 꼭 100점 방지 문제는 나와요. 100점 방지 문제는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이제 결국 뭐 기능 통화나 표시 통화 이런 뭐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내역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법인세 기간 내 배분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법인세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쭉 나오는 내역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원 결손금 존재했었을 때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건설형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 뭐 마찬가지로 진행률 산정 요구할 때 포함되지 않는 항목 같은 것들 뭐 늘 물어보는 문제였었죠. 이런 거 있었었고, 공사 손익을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요번에는 공사 손실 충당금 기말 잔액 계산하는 거 요런 것도 나왔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요 부분 요거 충당금 기말 잔액 물어보는 것까지 좀 나왔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학습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은요. 자, 일단은 회계학 1부 요번에는 좀 난이도가 조금 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좀 어렵게 나왔었던 추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또 쉽게 나왔으면은 분명히 이번에 정답률 많이 올라갔을 거고, 그럼 이제 다음번에 생각하겠죠. 너무 쉽게 냈나? 다음번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비는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요번처럼 쉽게 나오면은 이제 행운이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그래도 대비는 하셔야 된다. 요번에는 쉽게 나왔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쭉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결합회계 계산에 대한 비중이 조금은 높아요. 조금 높고,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합병, 연결, 지분법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는 이걸 하나의 개념을 쭉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연결된 개념으로 쭉 통일해서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대비시켜 드린다.
그다음에 회계학 2부 특수회계에 대한 부분들, 뭐 마찬가지로 리스, 환율 변동, 법인세, 건설형 공사 계약 이런 것들 계산, 이론 골고루 출제되고 비중도 이번에는 뭐 리스 4문제, 세 문제 이렇게 쭉 다 균등하게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책에 대한 부분들, 요게 원래는 회계학 1에서도 나오고 2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2에서만 나왔다. 즉 다시 말하면 출제 비중이 조금은 줄었다. 근데 또 다음에 또 언제든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요거 솔직히 많이 싫어하시는 부분이긴 해요.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는데 대비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그냥 쭉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요건 약간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한 거죠. 이제 와닿지는 않아요, 솔직히. 와닿는 부분은 아닌데 시험 문제는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요번에는 적게 나왔었지만 늘 3문제, 4문제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 주시면은 2, 3문제는 아니면 혹은 좀 더 나가서 4문제까지도 충분히 기본적으로 깔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개념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암기를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학습 전략 요거 첫 번째 1교시 한번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부 출제 경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번째가 뭐 재무 분석조. 이거 제가 이제 1부 쪽에서 평이했다. 문제 괜찮았었다. 이 정도면 접근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2부 쪽 딱 가보니까 이 재무 비율 분석 쪽, 재무 분석 쪽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이쪽이 요번에 조금 어렵게 나왔었어요. 예, 제 체감 느낌상 조금 쉽지 않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뭐 이쪽이 쉬우면 이쪽이 또 어렵게 나오고 이쪽이 또 다음번에 또 좀 쉽게 나오면 또 이게 또 어렵게 나오고 늘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쪽이 조금은 쉽지 않았었어요. 요번에는 좀 쉽지 않았었고 왜 그러냐면은 이 비율 분석을 물어볼 때 예전에는 단순하게 막 부채 비율 여러 가지 이게 좀 물어보지만 이번에는 그걸 복합적으로 꼬아서 나왔었어요. 좀 꼬아서 나오다 보니까 이 재무 비율을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한 4-5문제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막 써놓고, 그러니까 뭐 비율들을 쭉 다 써놓고, 이렇게 해서 막 짜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꽤. 그래서 조금 시간상으로도 조금 촉박하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실제 난이도도 좀 많이 높은 문제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하실 때 그렇다고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은 이쪽이 결국 또 종합평가에도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결국 종합평가 쪽에서 비율 분석 또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아예 그걸 또 꼬아가지고 또 물어보는 문제를 내지 않았나.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이번엔 높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많이 나왔던 것들, 한회전 운전자분 계산하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EBITA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레버리 이쪽이 좀 괜찮았어요. 네, 이쪽 비율 분석을 좀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점수는 여기서 좀 따야 되지 않았었나. 레버리지 쪽, 이쪽 영업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 요걸 이용한 이익 변화 금액 같은 것들, 그리고 CVP 분석 있죠. 원가 조합도 이익 분석, 그쪽 그런 부분들 조금 이쪽에서 점수를 따야 되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비유동 장기 적합률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한 4문제? 나중에 뒤쪽에서 종합 사례까지 해가지고 한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 요거를 많이 물어봤어요. 요걸 좀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나왔었습니다. 약간 보조지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현금 흐름 이자 보상 비율 요거 계산하는 문제 요거가 또 나왔었죠. 그리고 또 조금 특이했던 게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문제로 나왔어요. 부가가치를 이론상으로는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계산하는 문제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뭐 내역은 다 나오긴 나오고 계산하면 되긴 되는데 이게 좀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좀 높이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계산 뭐 많이 나오는 것들 퍼, 그 다음에 PBR, 뭐 ROI, ROE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본 조달 분기점의 이론 문제로 나왔었어요. 이론 문제로.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너무 어렵게 냈다고 판단한 건지 쭉 하다가 그래도 이런 거 하나 좀 줘야 되지 않나?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러고 자본 조달 분기점의 기본 이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부가가치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지표 이런 것들도 쭉 나왔었는데 결국은 뭐 전반적으로 봤었더니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재무비율 공식 이거는 당연히 암기가 좀 되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용평가 종합 사례도 결국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쉬운 부분들은 이쪽에서 물어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꼬아가지고 비율 분석 쪽에서 조금 복잡하게 문제를 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분석. 이쪽도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뭐, 그래도 이번에는 물론 이제 너무 비율 분석 쪽에서 좀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현금 흐름 분석은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괜찮았었고, 기본적인 이론, 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 구분하는 것들, 그리고 현금 수지 분석표, 요거 비교하는 문제 늘 나오죠. 늘 나오고 한 두세 문제 정도, 세네 문제 그 정도 늘 나오니까 현금 수지 분석표 요거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뭐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쪽인데 이쪽을 좀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현금 흐름표 간접법은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고 늘 요즘 추세를 보면은 간접법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그래도 기본 내용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본 내용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직접법 계산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죠. 직접법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뭐 매출, 혹은 뭐 이자 비용, 아니면 뭐 유형자산, 뭐 이런 것들, 뭐 쭉쭉쭉쭉. 그런 것들 직접법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쪽도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주석 공시사항 있잖아요. 주석 공시사항. 비현금 교환결에 해당되는 애들. 그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전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 이쪽이 답이 없죠. 이쪽이 답이 없는데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 경제학에 대한 전반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광범위하고 이쪽은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이게 효율이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원래 이쪽은 그냥 그래도 또 대비를 아예 안 하면 꽈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전반적으로 쭉 많은 내역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꽈락을 면하는 쪽으로 원래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 뭐 기본적인 내역들 저희가 쭉 다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접근하면은 충분히 뭐 고득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 이쪽은 고득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고득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쪽에 대한 내역들 꽈락을 면하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되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시 경제에 대한 경기 분석에 대한 내역들, 뭐 이게 그렇다고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부분들은 공부를 아예 안 하셔도요, 공부를 아예 안 해도 내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건전한 상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도 나와요. 네. 그래서 또 완전 꽈락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공부를 안 해도 꽈락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건전하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안 되는 부분. 그렇지만 꽈락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챙겨가는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뭐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영향 같은 것들, 경기와 금융에 대한 관계 같은 것들, 경기 국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쪽에 대해서도요, 뭐 산업 분석이나 경영 진단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도 높은 거 위주로 챙겨가시면 되고, 요번에 조선업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맨날 나오는 거 BCG 매트릭스, GE 매트릭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 도구라든지 스왓 분석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전반적인 내역들은 뭐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한 3-4문제 정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데에서 출제가 됐었으나 상식적으로 접근하면은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출제가 되고 있고,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다 챙길 수는 없어요. 다 챙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만큼 뭐 시간 대비 효익이 많이 나오냐?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은 진짜 핵심 위주로 챙겨가시면 되는 부분이다. 꽈락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종합신용평가에 대한 부분이죠. 3교시에서 나오는 건데, 요쪽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큰 덩어리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쭉 다 물어보다 보니까 이쪽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전혀 부담되지 않고, 요번에도 문제 딱 보니까, 평이했었습니다. 평이하고, 이쪽 부분들은 우리 그 전에 쭉 나왔었던 강론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새로운 문제 찾아가지고 뭐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진짜 몇 개 문제만 접근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강론을 더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강론을. 그걸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쪽은 전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쪽은 고득점도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고득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가 또 있죠. 각각 줘요, 각각. 그 자료가 쭉 나오고, 자료가 대충 한 10몇 페이지 좀 됩니다. 그 정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쭉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고, 별도로 이걸 준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비재무적 자료, 그리고 재무자료, 분량 같은 것들, 뭐 재무지표 나오고, 주석 나오고, 그 다음에 현황 자료가 한 4-5페이지쯤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나왔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쭉 물어보는 건데, 이번 시험에는 사료 제조회사, 요게 나왔었어요. 요게 나왔었고,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 이것 중에서 현황 자료가 쭉 뒤에 있는데,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쓰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고,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이론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난이도는 뭐 평이했었다.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것들, 이제 비율 분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그 비율 분석을 할 때 조금 복잡한 재무 비율은 아예 문제에서 산식을 줬어요. 산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게 3개년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X1년도, X2년도, X3년도. 3개년도에 대한 자료가 주고, 그거에 대해서 3개년도 재무 비율을 다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었다. 그리고 이제 재무 비율 중에서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순운전자본을 어떻게 계산해라. 현금 순환 주기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아예 문제에다가 공식을 줬었던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재무 비율 분석, 주요 비율 계산 보시면은 뭐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 기간, 그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 혹은 재고자산에 대한 회전 기간 같은 것들, 기본적인 내역들 쭉 나오고,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고요. 현금 순환 주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순운전 자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뭐 맨날 나오는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비유동 장기 적합률 요거 또 나왔었죠. 또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막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비율 분석할 때 어차피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는 부분이고, 그쪽 공부하시면 요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혀 어렵지가 않다. 전혀 어렵지가 않다. 자, 그래서 그런 내역들 뭐 학습 전략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은 결국 2부에 대해서는 비율 분석 쪽 재무 분석
이쪽이 가장 기본이고, 왜냐면 이쪽이 결국 종합 사례에서 다 물어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요번에서는 조금 이걸 복합적으로 꼬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복합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봤더니 시간도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그게 또 나오다 보니까 2부에서 이게 제일 처음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비율 분석을 되게 복잡하게 꼬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딱 하시다가 뭐야 하면서 하다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 뒤에 이제 촉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보셨었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문제를 쭉 보실 때 이거는 왠지 모르게 좀 어려울 것 보이는데 시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일단은 넘어가셔야죠. 넘어가시고 쭉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었으면은 아마도 뒤에서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았었을까. 특히나 이게 초반에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엔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굳이 전략이라고 하면은 딱 보시고 덩어리 크다. 결국 이쪽 넘어가고 나중에 뭐 CVP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레버리지 쪽 그쪽에서 점수를 충분히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딱 넘어가서 좀 점수 확보해 놓으면은 좀 심적으로 좀 그래도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이거를 막 덤벼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령입니다. 결국 요령인데 딱 보시고 이거 덩어리가 크다. 넘어가. 근데 문제는 또 어려워. 또 넘어가. 그럼 이제 좀 심적으로 불안해질 것 같은데 그때 쭉 가다가 레버리지 좀 이거 괜찮은데? 풀고 점수 좀 그 다음에 이거 괜찮은데? 하고 점수 확보되면 다시 또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먼저 덤비셨으면 조금 당황했을 거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는 해놓되 일단은 먼저 넘기고 딴 것에서 점수 확보하면은 그래도 안심이 되면은 눈에 또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은 이제 어렵게 나왔었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좀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분석 쪽에 대해서 현금 흐름 분석. 이쪽은 뭐 계산 문제, 직접법은 좀 많이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간접법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내용들 다 숙지해 주시면은 충분히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론도 조금은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 쪽, 시장 환경 분석은 이쪽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결국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과 집중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챙겨 가시면 된다. 그리고 꽈락을 면하는 부분들이 이쪽 부분이다. 그래서 경기 분석보다는 산업 분석 쪽 그리고 경영 진단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결국 방대한 분량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결국 이쪽은 다 대비할 수는 없다. 다 대비할 수는 없고 그럴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챙겨가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종합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들 종합 사례 이쪽은 몇 개를 해보시면 된다. 몇 개만 해보시면 돼요. 많은 문제도 필요 없어요. 한 3개 정도만 4개 많이 나오면은 그거 몇 개만 한번 해보시면 되고 저희 교재에 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몇 가지만 좀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구나만 파악하시면 되고 결국은 더 중요한 건 강론이다. 강론을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뭐 2부의 재무 비율 분석 쪽 기본 내역들을 다 파악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1부, 2부의 각각 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들 현금 흐름 분석도 관련된 파트 그래서 결국은 강론을 다 대비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신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보통 이제 3개 년도치 자료를 다 주고 그 비율 분석 자체를 계산하는 것. 이게 그냥 주된 문제입니다. 조금 더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기업 회계 기준과 현금 흐름 분석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 현금 흐름표, 그리고 사업보고서까지 그런 내용들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 요거 몇 개만 해보시면 된다. 몇 개만 해보시면 되고 강론들을 더 준비를 하시자. 그렇게 전략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이제 시험에 대한 거를 이제 총평을 드려보면은
이제 이 난이도가 항상 들쭉날쭉하다. 들쭉날쭉하고 일부에 대한 부분들 요번에는 좀 평이했었었다. 평이했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내용도 바탕으로 쭉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는 비율 분석이 좀 어렵게 나왔었다. 조금 어렵게 나왔었고 복합 사례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복합 사례가 아닌 부분들은 결국 종합 사례에서 다 물어보고 있다. 결국에는 그 비율 분석 쪽이 좀 중요하다. 중요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본 내용들은 암기는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암기는 해주셔야 되고 그 암기를 바탕으로 복합 사례까지 조금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종합 사례는 양식 어떻게 나오는지 익히시고 강론을 더 준비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캐치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쭉 나오고 있는지 계속 출제 경향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합격을 하기 위해서 더 최적화된 자료들을 많이 만들 거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해 드릴 거니까 저희 와우패스와 함께 쭉 진행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